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인덱스 투자, 워렌 버핏이 투자한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 투자란 무엇인가 좀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인덱스 투자는 S&P 500 등 특정 지수 복제가 목적인 개방형 ETF 투자입니다. 특정 지수 복제가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특정한 그 종목을 추종합니다. 특정한 종목 한두 개 회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듯이 일반적으로 S&P 500을 추종을 하거든요. S&P 500은 제가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 설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S&P 500은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 우량 기업 500개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펀드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자신이 매입할 유가를 능동적으로 고를 수 없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능동적으로 이게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없이 거의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얼마 살지, 뭘 살지, 팔지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뒷부분에 이제 장단점으로 나오는데, 장점이 엄청나게 가장 큰 장점이 발생하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펀드는 그냥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1.5에서 2%의 수수료거든요. 그냥 아무리 싸도 1.4%, 막 1.5%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인덱스는 0점대입니다. 0.1%다 미만입니다. 원래 0.03%, 0.5%막 이런데 0.1% 미만.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인덱스하고 이게. 이래서 인덱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낮다라는 소리면 펀드 매니저가 있어도 거의 한두 명 아예 없거나 이럴 거고, 펀드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겁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인덱스의 되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곧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야말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저가 상품이다. 이 저가라는 의미가 왜 나왔냐면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면서도 확실히 성과를 보여줍니까? 장기 투자만 한다면 인덱스 투자만큼 좋은 투자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인덱스는 저도 인덱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인덱스 투자하라. 인덱스하고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을 웬만한 경우 거의 대부분 경우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역사적으로도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 하여튼 다 수익이 나옵니다. 하여튼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만 제가 유명한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수수료가 0.1% 미만이라 그랬는데 더 낮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뱅가드 S&P를 보더라도 0.03%고, 제일 유명한 게 스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스파이 펀드만 보더라도 0.095%입니다. 그래서 펀드가 정말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수수료를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같이 처음에, 나중에 영상을 올릴 텐데 부끄러운 얘기면,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막 2.8%막 이런 펀드에 투자했다가 아이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하여튼 수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1% 미만입니다. 0.1% 0.1%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다 괜찮습니다. 수수료 낮은 거. 조금 얘가 높은데 얘는 초반에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전 뱅가드를 되게 추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쉐어는 이게 아마 블랙럭일 거고, 여기는 신생회사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 스파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산이 많은 걸로 아는데, 대신 다른 방법보다 3배, 2배 이상 좀 비싸네요. 수수료가. 근데 이게 컴퓨터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3개에 대해서 수익률 차이가 없습니다. 차후에 제가 예제로 VO하고 스파이를 비교해서 보여줄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수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역사가 더 길어서 그런가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하여튼 수수료가 0.1% 미만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차후 이 영상에서 VO하고 SPY, 스파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열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파란색 차트가 이게 S&P 500의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이 S&P 500 지수를 제가 추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컴패리전이라는 이걸 눌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던 스파이를 한번 스파이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추종을 잘 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데 추종이란 단어 하여튼 똑같이 이제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그럼 초록색이랑 얘랑 색깔이 바뀌시는 거 보셨나요? 똑같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 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뱅가드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뱅가드 VO를 한번 추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차이를 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차트를 넣더니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랑 그 펀드랑 성과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더 과거까지 보게 되면 이걸 인터벌을 늘려야겠군요. 이게 원데이로 하면 2014년부터 2020년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2013년 10월 8일에 투자를 했다 보면 2배가 딱 된 겁니다. 오늘까지 투자를 했다. 제가 장기 투자를 계속 소리는 높여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진짜 여기는 10년도 안 갔는데 약 7, 8년 만에 100%의 수익률이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서 지수하고 스파이하고 VO하고 다 똑같이 이게 지수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확대해서 보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거의 추종을 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더라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거의 같게 가시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배당락 때문인데 배당락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간색과 파란색, 이 초록색이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좀 더 인터벌을 늘려서 원위크로 해서 좀 더 과거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릴 빨간색은 2010년도 이때 아마 처음 시작을 한 거고 초록색 스파이가 아마 얘네는 역사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쯤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얘는 1993년 역사가 더 깊다 보니까 좀 더 수수료가 더 비싼 것 같다고 저는 추정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록색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엔 얘하고 얘는 똑같이 간다. 그래서 리먼 브로더스 2008년 사태 때도 같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같이 복구를 하죠. 그래서 2008년도에 좀 힘들었다가 다시 복구를 하고 하여튼 이때 샀던 사람들도 결국에 조금 한 3년 걸렸네요. 좀 인고의 시간이 좀 길었지만 3년 후에는 대부분 복구하고 그 이후에는 진짜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2019년도 정말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S&P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상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하고 ETF, 그러니까 인덱스는 같이 갑니다. 인덱스 ETF가 같이 가서 정말 좋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수하고 인덱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좋은 점과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 장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고 볼 가치는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절대적입니다. 아까 야후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렸듯이 S&P를 복제합니다. 그냥 복사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지수가 하락한 만큼 손해를 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상승장에서 절대로 소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인데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나 벤치마크 수익률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고 저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한 10년 15년 거의 뭐 한 20년 투자를 했는데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 종목만 안 올라를 너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죠. 제가 종목을 볼 줄 모르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산 종목만 안 오르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는 겁니다. 인덱스에선 절대로 이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절대로 소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대세가 다 주식이 올라갈 때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지 그걸 피한다. 그럼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이 같이 올라가 주지 못하고 올라갈 때 올라가 줘야 되고 근데 이것만큼이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천재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텐데 헤지 펀드까지 절대적으로 막 수익을 추종하는 펀드들도 그 천재들도 생각보다 종목을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이건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별을 뭐 수백 개 줘도 상관없습니다. 엄청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이 장점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 시장보다 이 시장 수익률을 만큼 쫓아가도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느긋하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색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인덱스 투자 관련 여담이자 뭐 하나의 정보인데 힐러리 클린턴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이 2015년도에 미국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사를 가져온 건데 2015년에 나온 겁니다. 5월 18일에.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레지던셜 캔디데이트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은 이게 required to report investments in range, 그러니까 수치는 밝히지 않아도 레인지 구간은 밝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힐러리가 투자한 종목이 뭔가 하고 투자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e had invested between 5 million dollar and 25 million dollar in Vanguard. Invest 500 of the largest public traded companies in America.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힐러리 생각보다 정말 돈 많다. 500만 달러부터 2,500만 달러. 그럼 최소 60억에서 한국 돈으로 한 300억 사이 뭐 하여튼을 투자를 뱅가드 ETF에 투자한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도 투자를 했다. 뱅가드 이 ETF 인덱스 ETF에. 그래서 저도 힐러리가 투자한 걸 보고 힐러리도 상당히 큰 액수, 힐러리가 정말 부자긴 하지만 정말 큰 돈을 투자했다라는 걸 보고 인덱스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힐러리도 투자를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참 괜찮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태까지 설명드린 자료들은 다 제 유튜브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 투자는 지수를 복제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에서 절대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인덱스는 지수하고 같다. 인덱스 투자는 지수를 복제한다. 이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고죠. 그렇기 때문에 노 펀드 매니저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다.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03% 아닙니까? 0.03%에 대한 수수료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수료가 1.5% 이상 2%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했고 따로 영상을 설명할 텐데 수수료가 퍼센트가 2%에 육박한다. 막 3%에 육박한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따로도 계속 설명할 텐데 수수료 2%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상승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상승장에서 같이 올라간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절대 소외되지가 않고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걸 합니다. 사람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도 좀 떨어지면 이걸 손절매 같은 걸 못 하는데 컴퓨터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합니다. 자기 그 수치와 공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또 말씀드릴 때 엄청 중요한 장점입니다. 수수료가 싸다는 거,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제 유튜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사람이라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결국 투자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십시오. 부족한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세요.